안녕하세요. 저희 폴리 경찰학 마라톤 모의고사 오케이 1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잘 푸셨나요? 여러분 5회 정도면 5문제 같으면 빠르게 푸셔도 괜찮습니다. 빠르게 푸시고요. 이제 한번 저같이 가볍게 해설 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니다. 1번 저희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1번 같은 문제가 잘 나오는데 우리 대륙법계, 영미법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대륙법계는 수직의 개념이죠. 이 왕이 이 일반 통치권을 경찰한테 부여합니다. 그래 경찰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시민을 계속 눌러요. 그래서 뭘 가지고? 권력적 수단을 가지고. 그리고 위에서 누르죠. 경찰과 시민은 수직적이다, 반비례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민하고 경찰이 대립적인 거고요. 여기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해요. 대륙법계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여러분, 자, 경찰이 계속 눌러요. 네가 뭔데 날 건드려? 네가 뭐야? 경찰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대륙법계는 기본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점점 는다 준다 줄어가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배울 거고요. 영미법계는 한번 보실래요? 영미법계는 누가 줬어요? 시민이 자치권을 경찰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제가 뭐 하면 될까요? 우리 시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하고 신체하고 재산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권력적 수단인 거고요. 시민하고 경찰이 수평적이고 비례적이다. 균형이 맞잖아요. 비례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시민과 친화적이에요. 왜냐하면 시민이 자치권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가는 동반자적이다. 그래서 이 경찰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 안 해요.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래서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분 안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미법계에서는 경찰 활동은 무엇이지? 우리가 생명, 신체, 재산 말고 또 뭐 하면 될까? 그래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점점점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다. 우리는 이 대륙법계도 영향받았고요. 이 영미법계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머릿속에 딱 한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못한 것은요. 대륙법계에서는 경찰권의 발동 범위와 성질을 중심으로 경찰 활동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로 경찰 개념이 논의되었다. 여러분, 이 경찰 활동이 무엇인가로 논의된 건 무슨 법계다? 영미법계, 영미법계. 영미법계에서 경찰 활동은 무엇인가가 나왔고요. 우리 대륙법계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네가 뭔데? 경찰은 무엇인가가 나오죠. 경찰은 무엇인가? 자,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는 경찰은 무엇인가가 나온 거고요. 이제 성질 앞에 걸 맞죠? 근데 뒤에 이제 경찰 활동은 무엇인가는 영미법계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찰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영미법계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영미야 뭐하니? 오빠가 술 사줄게. 그래 수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영미법계는 수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대륙법계는 수직의 개념이죠. 경찰이 시민과 대립적인 관계였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미법계에서는 경찰 개념은 확대되는 과정. 맞습니다. 영미법계는 확대된다. 딩동댕동.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움 없죠? 자, 2번 바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대륙법계 쪽으로 주로 배우는데요. 경찰 개념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라고 보셔야 돼요. 자, 우리 대륙법계 경찰 개념 한번 가볍게 보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원래 이 대륙법계에서는 경찰이란 건 뭐냐면 이 전체 다, 모든 걸 다 말씀, 일체의 정치 헌법을 고대는 경찰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중세 한번 보세요. 중세는 역시 우리 교회가 엄청 세요. 그래서 경찰이란 무엇인가 해서 교회 행정을 빼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거치면서 국제라는 개념도 생기고 주권국가라는 개념이 생겨요. 지금 같은 주권국가. 그러면서 이제 주권국가가 되니까 이제 뭘 빼야 돼요? 우리 권력 분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군사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뭐라고? 군사 제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경찰국가가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줄어들었죠. 왜? 군사행정, 사법행정, 재무행정, 외무행정을 뺐으니까. 하지만 이런 경찰력을 통해서 복지행정까지 같이 해버려요.
이러면 이제 큰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 국가는 큰 정부다 작은 정부다? 큰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17세기. 그래서 계속 경찰을 통해서 시민을 눌렀다고요. 그러니까 빡쳐서 시민혁명이 18세기에 일어나버리고 이제 법치국가예요. 그러면 경찰이란 뭐하냐면 복지한다고 적극적 복리 증진하지 마. 경찰은 딱 소극적 질서 유지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때 하도 경찰권으로 눌러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고 이제 법치국가가 나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딱 끝나고 나서는 요거만 해. 왜냐면 여러분 독일을 한번 생각하세요.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게슈타포 경찰력을 통해서 유대인 학살, 인종 학살 같은 걸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해서 위생 이런 걸로 해서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딱 경찰이라는 교생 풍경, 보안 경찰만 해라 라고 점점 축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개념 머릿속에 한번 딱 넣어두시고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개념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갑시다. 16세기 독일의 제국경찰법에서 교회행정을 제외한 모든 국가 활동을 경찰 개념이라고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여기 16세기죠. 16세기는 뭐는 빼요? 교회행정을 제외한 모든 국가 활동을 경찰이라고 했다. 무슨 법에서? 제국경찰법에서. 그래서 아직 여전히 제국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오케이. 17세기에서는 경찰국가 시대는 뭐를 뺐다고? 외교, 국방, 재정, 사법. 오케이. 군사 제외한 거죠. 군사 제외한 거고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큰 정부를 의미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8세기 계몽 철학의 영향으로 경찰의 개념이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로 한정됐다. 맞습니다. 계몽 철학을 개념으로 시민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적극적인 복제하지 마. 소극적 위험 분야만 해. 라고 했는 거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프로이센입니다. 여러분, 프로이센의 경찰 행정법은 적극적 복리 증진으로 규정했다. 노노노노 행님아 의무에 합당한 재량만 행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 복리 증진 노노노노 소극적인 위험 방지 하셔야죠. 오케이? 의무에 합당한 형님아 재량에 의무에 합당한 재량을 행사해라 라고 하는 게 프로이센의 경찰 행정법이었습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제 이 3번 한번 갑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완전 한번 뽀개봐요. 지금 제가 똑같은 문제 주제를 넣었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 5kg 때는 부분을 뽀개버리는 거예요. 항상 하던 거 뽀개고 딱딱딱. 그 다음에 이제 12에서는 좀 더 넓히고. 아시겠습니까? 빠진 부분 하고. 일단은 지금 OK 때는 주제별로 딱딱.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머릿속에 딱 잡히거든요. 자, 한번 갑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찰 개념의 발달 가자.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바로 가볼게요. 14세기 프랑스 경찰권 개념은 라폴리스라는 단어에 대표되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국가 목적 또는 국가 작용을 의미했다가 나중에 공동체의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였다. 여러분 맞습니다. 딩동댕동. 그러니까 14세기에요. 라폴리스가 더 폴리스예요. 경찰이란 무엇인가? 처음에는 국가 목적 국가 작용인데 나중에는 공동체의 질서 있는 상태야를 의미한 걸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6세기 독일의 제국경찰법은요. 오케이. 교회행정을 제외한 모든 국가활동을 경찰이다. 맞습니다. 요 내용 배웠고요. 자, 이제 프로이센입니다. 프로이센의 경찰 행정법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에 의해 발전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성분화시켰다. 맞습니다. 행님아 의무에 합당한 재량을 행사해라.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보통 요 세 개로 꺾어버려요. 그래서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은 경찰관청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에 합당한 재량으로 조치된다 라고 규정하여 경찰의 직무 범위를 소극적 위험 방지에 한정하면서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배제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어렵죠. 왜냐면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는 여러분 있었죠. 여러분 이거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 언제 배제해요? 이건 2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한번 배웠죠?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협의행정경찰, 위생 이런 걸 뺀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센의 경찰행정까지는 아직 뺐다 안 뺐다? 안 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 없죠? 자, 일단 D 하기 전에 이거 한번 잠깐 4번 하기 전에 4번에 나올 내용 한번 봐요. 우리가 이제 법치국가 18세기에 어떻게 이제 경찰권이 주냐면, 자, 한번 보세요. 일단은 떡부떡부떡 일체 크지 행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넣자라고 했죠. 떡부떡부떡 일체 크지 행 이렇게 하는 건데, 자, 한번 갑니다. 독일에서 떡부떡부떡 떡부떡 일죄 크지 행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여러분 떡부떡부떡 일제 크지 행 이렇게 넣는 건데,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냐. 프로이센부터 먼저 한번 가요.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란트법이에요. 그 모든 란트 주에 적용되는 법인데, 이제 경찰이란 건 뭐라고? 절박한 위험을 방지해라 라는 겁니다. 그 앞에 피터의 임박한 위험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터져요. 이게 전승 기념탑이 이제 우리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 쉽게 말해서 고도 제한 걸어버린 거예요. 야, 이런 법이 됐어. 야, 일반 수권부 조항이 있잖아. 이걸로 나는 너희들한테 소극적 위험 행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야, 이걸로 난 할 수 있어. 이겁니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나는 고도 제한할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법원 간 거예요. 근데 이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이 임플란트법에 일반 란트법에 근거해서 판결이 떨어졌는데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이런 일반적 수권 조항으로서는 소극적 위험 방지만 해라. 절박한 위험만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떨어진 겁니다. 큰 소 언더 위에 큰 소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경찰 행정법에서 이게 일반화가 된 거예요. 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무에 합당한 재량으로 조치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드디어 성문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프로이센의 일반 란트법 근거에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났고, 그래서 나중에 경찰 행정법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성문화되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프랑스 쪽에서는 죄와 형벌 법전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자유와 재산 안전을 위한 기관이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했다. 와와와 구분 좋아하죠. 그 다음에 스스로 위생을 지키자 지방자치법전 자치경찰은 공공의 질서 안전 및 위생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머릿속에 외워두시면 돼요. 자, 이제 바로 뒤에 이제 또 4번 막 궁금하죠? 이제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요. 자, 바로 가요. 자, 11세기 우리 프랑스에서는 검찰과 경찰 기능을 가진 프레보가 파리에 도입되었고, 프레보는 국왕입니다. 여러분 브라보 몇 세기요? 브라보 11세기죠. 11세기에 검찰 아니고요. 뭡니까? 법원과 경찰의 기능을 가진 프레보가 파리에 도입됐고, 프레보는 국왕님이겠다. 그래서 영주랑 많이 싸워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 1795년 프랑스 죄와 형벌 법전에서는 경찰은 공공 질서의 유지와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위한 기관이라고 규정했다. 맞는 말. 와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2번이네요. 1931년 프로이센의 경찰행정법은 공공의 평온,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또는 그 구성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다. 여러분, 절박한다. 일반 란트법입니다. 무슨 법? 일반 란트법. 임플란트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고요. 경찰 개념은 발달관에서 경찰 사무를 타행정관청으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 맞습니다. 위생경찰, 산림경찰, 풍속경찰들을 비경찰화 사무의 예로 들 수 있다. 노노노노 뭐는 안 돼요. 이 풍속경찰은 여전히 경찰에 남아 있습니다. 얘는 비경찰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5번 갑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자, 이렇게 한번 또 보실래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요거 하는 거죠. 사회의 공공안녕 질서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의 근거로 명령 강제하는 행위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즉 독일, 즉 대륙법에서 발전한 내용인 거고요. 학문적 이념주의죠. 독일 무엇을 작용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목적에 이런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한다, 권력적이다. 그래서 수직 개념 보시면 돼요. 경찰기관과 이런 협의행정경찰은 다른 기관도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와 장래 한정되는 거고요. 반면에 형식적 경찰 보세요. 이거는 경찰이 하는 거예요. 실정법에서.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경찰이 하면 된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래서 실정법상 실무상 개념이고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냥 경찰이 하면 형적 의미의 경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적 사회적 목적에 한정되고 사회 국가적 목적에도 들어가는 거고 권력적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서비스 경찰기관에 한정된다. 과거 왜? 수사가 들어가잖아요. 요 수사가 들어가니까 과거도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도 들어가잖아요. 서비스 수정해야 되는데 왜 안 서? 형식적으로 수정해야 되는데 왜 안 서? 왜 안 서? 수정해야 되는데 왜 안 서? 이렇게 나중에 머릿속에 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진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은요. 형적 의미의 경찰은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이 아니며 실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벤 다이어그램 뿅 형식적 실질적 뿅 그래서 오케이 요거는 오케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실질 의미의 경찰은 사회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를 위한 권력적 작용이므로 소극 목적에 한정된다. 맞습니다. 사회의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무슨 작용? 권력적 작용. 그래서 소극 목적의 한정 맞네요.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며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며 실제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됐다. 노 이게 틀렸네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쉽게 말해서 실질적 의미 같은 경우가 요거예요. 실질적 의미가 사회 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며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형식이 경찰을 조직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두 개가 바뀌었네요. 정답 옳지 않은 건 3번이네요. 4번 한번 갑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학문적으로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딩동댕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옳지 않는 것 3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첫날 오케이 처음으로 한번 달려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주제 한 주씩 뽀개 나가서 기초 체력을 딱 키우고 우리 2주 후에는 토요일도 같이 10K 딱 한번 쪄보고 딱 그렇게 가시면 느낌 오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경찰을 학을 완전히 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